이른 새벽 문을 여는 울산의 한 전통시장. 동네 마트와 식당 등 식자재 도매 손님들이 주로 찾습니다. 산지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많이 저렴하죠. 그래서 오는 거지. 가을도 싱싱하고 좋으니까. 이불로 오지 여기는. 한때 상가 입점을 대기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빈 점포가 생겨났고 온라인 장보기가 확산하며 매출 감소를 걱정하는 가게도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고 아무래도 통행도 없고 안 나오고 모든 걸 집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시장의 명맥을 잇기 위해 상인들이 자구책으로 내놓은 건 새벽 배송. 온라인 유통업체처럼 손님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겁니다. 배송 인력과 차량이 한정돼 올해 상반기 중 우선 인근 대단지 아파트를 위주로 배송을 시작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만든 온라인 채널로 신선식품을 주문받아 직배송에 나설 계획입니다. 52년 동안 새벽 도매만 특성으로 해가지고 장사를 해왔는데 우리도 새벽 배송을 해야 앞으로 시장에 미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손님을 기다리지 않고 새벽 시간에 문 앞까지 찾아간다는 전통시장의 생존 전략이 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동문시장. 그런데 활기찬 시장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한산한 장소가 있습니다. 2021년 시장 지하에 만들어진 청년몰입니다. 청년 상인들은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알바생을 고용해서 안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제주 지역의 예술인들 초청해서 저기서 팝업 행사 진행했고요. 하지만 전체 20개 점포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곳은 9곳에 불과합니다. 지하 1층에 위치한 이 청년몰은 보시는 것처럼 점포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 시도별 청년몰 공실률을 보면 제주가 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만들어진 제주 첫 청년몰이 폐업한 게 주요 원인인데 접근성이 낮고 홍보가 부족한 게 한계였습니다. 잘 돼 있는데 청년몰은 처음 들어봤고 상대적으로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난해 실시된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 실태 조사에서 제주 청년몰은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는 청년몰 활성화를 위해 품목 제한을 폐지하고 새로운 청년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청년몰 내에 경쟁 품목을 제한하지 않고 완화한 데 있습니다.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청년몰이 한 단계 더 도약하지 않을까. 2018년 사업 시작 이후 제주에서만 청년몰 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64억 원에 달하는데 지자체 차원의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춘천 전통시장입니다. 매서운 날씨에 오가는 사람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뜸하게 오는 손님도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많이 아끼는 것 같아요. 뭐 외식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그렇게 해요. 돈 필요한 사람들 대출도 하고. 상인들의 한숨도 깊어집니다. 작년 대비해서 체감하기는 한 50%가 줄은 것 같은데 다른 곳보다 저렴하고 푸짐한데도 주저하시고 안 사가시는. 길어지는 침체 속 커지는 것은 빚입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강원 지역 가게당 평균 부채는 5,970만 원. 지난해와 비교해 700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반대로 소득은 부채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강원도 내 가구당 평균 소득은 6,479만 원. 한 해 전보다 400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은 3,40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소상공인이 많은 강원도, 근로소득 비중이 낮아 경기 변화에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소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근로소득 비중이 낮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때문에 내년 강원도 경제정책 역시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KBS 뉴스 하추입니다. 식당과 미용실 등 50여 곳이 몰려있는 사하구의 한 상점가 골목. 인근 지역이 쇠락해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혜택처럼 정부 지원을 받는 골목형 상점가 제도가 있지만 그동안 상인들에게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신청하려면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 동의가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네, 건물주도 여기 안 사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들은 좀 혜택이 안 되니까. 건물주와 토지 소유주 동의가 낡은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사하구는 관련 조례에서 규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침체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물꼬를 튼 겁니다. 그러나 이런 낡은 규제가 바뀌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서구와 사상구 등은 건물주, 토지 소유주 동의 조항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서구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한 곳도 없고 사상구는 2곳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삭제를 합니다. 완화한 조례로 지금 입법 예고 중입니다. 기존 중앙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골목형 상점가를 자율 지정할 수 있게 이미 기준이 완화된 상황. 하지만 일부 기초단체는 신청 절차를 담은 조례도 신청할 의지도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신청가 들어온 건 없지만은 일단 조례는 지금 제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전국의 골목형 상점가는 1000곳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골목형 상점가는 현재 30여 곳에 머물며 그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